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판입니다.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서 전세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량의 주택을 매입한 후에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케이스예요. 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되는데요. 특정한 경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유명했던 전세사기범들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몇몇 케이스를 좀 살펴보면서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처벌이 왜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사법체계의 그 문제점을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부산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일대 9개 건물을 사들이고 임대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본인 자본이 거의 없는 그냥 그지였어요. 2020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가 끼어있는 건물들을 사들이고 임대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에는요, 이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기 이전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 이 생각에 본인 자본 없이 전세 낀 부동산을 마구마구 사들였다가 이후에 부동산 침체기를 맞으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게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케이스죠. 사실 대부분의 전세 사기가 좀 비슷한 유형입니다. 당시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 대규모 갭 투자가 곧 사회 문제가 될 테니까 전세 낀 주택을 많이 보유한 갭 투자꾼들은 감옥 가기 싫으면 어떻게든 주택수를 줄이라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떠들던 그 시기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쪼렙이니까 영향력이 1도 없죠. 총 피해자는 229명이었고요. 총 피해 금액이 180억 원이었어요. 작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되었는데요. 이 케이스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전세 사기로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1심에서 15년형을 받았고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지만 기각이 됐었고,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어머니하고 두 딸이 공모해서 수도권에 있는 신축 빌라 500여 채를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매입을 했는데, 주도자는 어머니인 김모 씨였고요. 두 딸은 따라다니면서 명의를 빌려줬죠. 피해자는 355명이에요. 총 피해 금액은 약 795억 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죠. 주범인 어머니 오모 씨는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두 딸은요, 명의만 빌려줬다는 이유로 둘 다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났어요. 세 번째 케이스는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입니다.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3명이 짜고서 수원 일대의 다세대 주택 약 800가구를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였고요.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 보증금을 돌리다가 문제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가 좀 특별한 게 아들이 감정평가사였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인 아들이 감정평가를 좀 높게 하고 실제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편취를 했었는데, 빌라는 사회초년생이나 이 신혼부부들이 아파트처럼 이 가격 비교를 잘 못합니다. 사실 그 지역에서 오래 일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은 빌라는 일반인이 정확한 전세 시세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 사건인데요. 이 전세 사기 가족한테 전세 세입자를 연결해줬던 주변 공인중개사가 사기죄의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은 케이스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왜 엮였냐면 단순하게 세입자를 연결해준 것을 넘어서요, 법정 중개보수를 이제 훨씬 초과해서 또 반복적으로 돈을 받았고요. 그 건수가 1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사람들의 건물을 관리를 해주면서 임차인들이 민원에 대응한다거나 뭐 이런, 사실상 그 사기꾼 일가족들의 직원처럼 바짝 붙어가지고 업무를 했다고 해요. 때문에 사기죄의 공범으로 공인중개사가 함께 처벌을 받은 좀 특이한 케이스이죠. 피해자는 500명이 넘었고요. 총 피해 금액은 760억 원이었습니다. 주범인 아버지는 징역 15년, 공범인 엄마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네 번째는 건축왕 사건입니다. 이제 역시 유명한 사건이고요. 인천의 60대 건축업자 남모 씨 사건입니다. 남 씨 일당 51명이 저지른 전세 사기가 엄청난 대규모로 이제 커졌던 사건인데요. 총 피해자가 820명, 총 피해 금액이 589억 원입니다.
이 사건이 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피해자 중에서 일부, 정확히는 4명인데요. 2023년 초에 이 피해자 중에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굉장히 사회적 분노가 좀 마구 들끓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주범인 건축왕 남 씨는 징역 15년, 공범 중 일부는 집행유예와 벌금, 나머지 대부분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이번에 최초로 검찰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또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몇몇 유명한 전세 사기 사건들을 좀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몇백 명이고 그중 몇 명은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했고요. 피해 금액도 수백억 원인 케이스들인데요. 가장 센 처벌이 징역 15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 이 수백 명의 삶을 파탄내고 일부 가정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 수없이 많았고요. 억울하고 분함을 참지 못하고 그 좌절감에 우울증을 겪는 거는 굉장히 많았고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피해자들도 있었죠. 그런데도 최고 형량은 모두 똑같이 15년이었습니다. 사실 전국을 좀 떠들썩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대규모 사건이니까 시범 케이스들로 징역 15년이 나온 것이지 작은 건에서는 집행유예로 그냥 풀려나는 케이스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나라 형법 때문입니다. 형법 제347조 1항에서는 사기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351조에서는 상습범일 경우 50%를 가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는요.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수법이 정말 악질적이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피해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더라도 현행 형법에 따라서 최장 15년형을 넘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전세사기 유형 중에는 피해자가 800명이 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 정도 숫자의 사람을 망쳐놓고 그 중에서 몇 명은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벌이 과하다고 계속 항소를 했어요. 이 케이스에서도 고작 15년형이 최종 선고된 것은 형법에서 정한 이 사기죄의 최고 형량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다른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인데요. 여기 제3조에 보시면 사기죄 등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형을 달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사기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공갈, 특수공갈 등에 대해서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에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징역은 최장 30년까지고요.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무기까지 가능하도록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데 왜 전세 사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를 않는지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규정이 있는데 현 사법 시스템에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모든 범죄에는 대법원에서 권장하는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상한 이 정도, 하한 이 정도, 이 안에서 이 정도의 형을 내린다. 이런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전세 사기에도 이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에 전세 사기에 대한 그 대법원 양형 기준을 약간 상향시킨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18년에서 한 20년 정도,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는 무기까지 가능하도록 양형 권고 기준을 조금 강화하고요.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직은 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지금보다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뵐게요. 고맙습니다.